폭락장은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혹시 회장님도 최근에 주식시장에 요즘 뉴스에 뭐 주가 조작 관련된 뉴스들이 막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이제 네. 급등한 주식들이 원체 많은 네. 데다가 요번에 2차 전지가 너무 핫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아류주들 있잖아요. 네네. 무늬만 2차 전지인 기업들 쉽게 말하면 정관만 변경했다는 뉴스로 상한가를 뭐 두 네. 번씩 간다든가 네. 전원사채 물량이 무지막지하게 나오는데 주가가 아주 고공행진을 했다든가 뭐 그런 거에 그런 뉴스들이 같이 엮여가지고 네. 그랬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SG에서 네. 나온 그 공매도 CFD 이 관련 공매도 물량으로 추측되는 그거는 저도 처음 봤어요. 주식 투자 35년 하면서 네네네. 그게 이제 지난해 특히 많이 상승을 했잖아요. 네. 하한가 친 종목들. 네, 한번 볼까요? 네, 그렇죠. 자, 지금 대성홀딩스. 또 이제 삼천리 그래프가 똑같죠. 네. 이게 바뀐 건데 모양이 너무 똑같아요. 그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선광. 성강. 네, 선광.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지금 바꾸는데 네. 변함없이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주식 투자 35년을 했고 네. 전업 투자를 22년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장기 상승한 종목,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 다우데이터, 그것도 하나 더 보실까요? 아, 네, 다우데이터. 다우데이터. 요거는 오늘 이제 하한가에서 한가 풀렸었죠. 그렇죠. 풀리고서 마감도 이제 한 20% 마이너스 19.34%로 끝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한가에서. 그러니까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그 풀린 게 원래는 첫날 같은 경우 6개 종목인가 하한가를 맞았는데 오늘까지 하한가인 거는 지금 그 4개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는 2개가 풀렸는데 2개가 다우데이터 하나하고 아마 3방. 요 두 종목이 풀렸어요. 요 두 종목이 왜 풀렸을 것 같아요?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요게 객단가가 10,000원대짜리거든. 나머지들은 객단가가 좀 비싸고. 이렇게 보니까는 많이 올라갔지만은 요것들은 보니까는 너무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간 거를 2, 3일 만에 그냥 다 까먹은 거 아니에요? 여기 밑에만 아주 한참 이쪽으로 더 가야 될 걸, 이쪽으로. 이거 봐요. 그죠? 그러니까 15,000원대면 여기니까는 이게 언제야? 2022년 작년 10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 초입 네. 가격이 오니까는 이제 반등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우데이터하고 2개는 10,000원짜리고 이제 나머지 지금도 굳건하게 하한가를 지키고 있는 거는 이제 성광, 네. 그리고 성강. 삼천리. 성강이 57,600원 네. 정도고 삼천리가 17만 원. 네. 50만 원까지 넘었던 게 이거 엄청 속상하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네. 그다음에 대성홀딩스 그냥 이것도 이제 우리가 객단가라고 그러는데 그냥 단순 가격으로는 좀 비싼 편이죠. 이게 언제 가격이에요? 여기 지금 44,000원이면 이 정도 되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되면 21년. 이거는 재작년이네, 재작년부터 줄기차게 2년 걸쳐서 올려놓던 거를 네. 3일 만에 다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정상적인 건 아니죠. 공매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라고 그러는데 통정매매 그 추측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주식 가격을 올렸다가 공매도를 해서 때렸다라는 것도 광이 넓게 보면은 정상적인 시장의 매매 형태는 아닌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처음 봤으니까 제가 오죽하면 여기 나올 거를 빼고서도 어제 그제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별꼴을 다 본다고. 그 수년 동안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은 하한가를 이렇게 맞지만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거래량이 많지 않은 종목들이거든, 전부 다. 그런데 저렇게 공매도를 이용해서 CFD라는 것도 또 시작한 지가 몇 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 이제 구조 자체가 저도 CFD 거래를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계 증권사 있잖아요. 대형 외국계 증권사나 자산운용사 주식을 빌려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건데 보통 개인이 그 공매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주거래하는 것처럼 주식을 미리 그 공매도 개념으로 많이 올라간 주식 떨어질 거를 이렇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한 2, 3년 전에 한 2년 정도 해봤어요, 거래를. 근데 거래가 체결이 엄청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을 내잖아요. 증권사를 통해서 주문을 내면 그 증권사, 국내 증권사는 중개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쪽에 또 승낙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CFD에서 거래를 하려고 하는 주식의 잔고도 있어야 되고 절차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제가 해보고서 이거 수익 내기도 어렵고 근데 아무튼 그쪽에서 매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매도 현상 이것도 시장의 왜곡 현상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 선광 같은 경우는 만주가 거래됐어요 어제. 그런데 어제 매도 잔량이 있잖아요. 하한가 매도 잔량이 142만 주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매도 잔량. 네, 매도 잔량. 팔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공매도를 이렇게 물건을 내놓은 게.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섣불리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데이 트레이딩을 할 때 높은 쪽, 상승하는 쪽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도 의외로 많이 하락한 종목 있잖아요. 하한가 근처 20 몇 퍼센트, 요즘에는 하한가가 30%니까 웬만한 악재를 가지고 하한가 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럴 때 이제 20 몇 프로 이렇게 그 시장 분위기가 나빠서 떨어질 때 매수해가지고 낙폭이 줄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죠. 마이너스 10%든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파는. 그래서 떨어진 것들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주식하면서 처음 봤어요, 진짜. 최근에. 그러니까는 주가가 폭락할 때 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일 때 2020년, 그러니까 벌써 몇 년 됐죠. 그때 3월 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전체 주식이 떨어진 건 그러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특정한 주식들, 특히 작년, 재작년에 상당히 급등을 해가지고 우상향에서 오랫동안 그 거래량도 별로 없는 주식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만 해도 어제 하한가였잖아요. 그때 35만 주가 거래됐거든요. 근데 하한가 잔량이 종가 기준으로 780만 주였어요. 780만 주. 그러니까는 웬만해서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 매도 세력이 그런 엄포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3일 하한가라는 얘기는 거의 100% 떨어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회사, 기업에 이상이 없는 상태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 다시 말해서 매수 심리를 위축시킨 그런 효과도 있죠. 다른 종목들도 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 주 종목 지금 다우 데이터가 지금 한가 풀렸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세방 종목이 이것도 한가 풀렸는데 제 아시는 슈퍼게이밍이 저한테 이제 톡이 왔는 게 이거 시가야 하한가 되면 좀 사더라. 이거 풀릴 그럼요. 확률이 있다. 이거는. 근데 그렇죠. 마침 딱 요 두 종목이 풀렸네. 나머지는 안 풀리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종목들은 내일 정도 되면 풀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내일 하한가. 혹시나 좀 이런 하한가 종목이 어쨌든 이 한가 치고 그 다음날 또 한가 치면 이게 마이너스 30에서 오르면 이게 거의 50, 60이니까. 그렇죠. 노리고 들어가신 분이 많을 텐데. 그럼요. 사실 한가 치고 있다는 게 자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투자하시는 분한테 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당일 매매. 보통 당일 이렇게 이제 저점에 샀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하한가 사가지고 다우데이터나 세방 같은 경우를 보통은 그래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에도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게 보통은 끝에 보고서 많이 올랐을 때 있잖아요. 반등을 많이 했을 때 그럴 때 그냥 매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포는 매도하고 보초 정도는 그냥 또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관련된 뉴스들도 엄청 나오고 있잖아요. 혹시 이런 것들이 방금 말씀하신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는 것들이 증시에 좀 조정을 또 가져다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하고 이제 2차 전지 요번에 급등한 쪽.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급락하는 쪽이 단기간에 급등한 쪽에서 급락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 뭐 올라간 거 없는 종목들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단기간에 개별 종목들 중에서 터무니없이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잖아요. 2차 전지 관련되었다고 해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1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것도 단기간에. EV 첨단 소재. 그러니까 2,000원에 해서 이게
단기간에 17,780원, 18,000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한두 달 만에. 예. 이거 뭐 한 달도 채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가 지금 한 달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 직후에 제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 그때 제가 5천만 원 있으면 뭘 살 거냐는 질문을 했을 때,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이 종목을 산 거예요. 그래서 저도 크게 수익을 내고서 이제 다 팔아버리고서 떨어지는 거 지켜만 보고 있거든요. 혼자만. 아니요. 제가 다음에 꼭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꼭 저희와 함께 공유하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국 증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신다면. 요번에 이제 2,500 한 코스피 지수가 2,500 한 80포인트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붕괴됐잖아요. 예, 그러고서 2,500이 깨져서 고점 대비 한 100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 일단은 뭐 그 미국장도 그렇고 미국장도 크게 좋지를 못하고 금리 인상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이제 완화가 됐는데 기업 실적이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중 격돌, 미중 패권 전쟁의 그 격돌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단기 급등한 쪽에서 급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를 한 100포인트 정도 끌어내린 거죠. 코스피가. 그래서 지금 2,480포인트대에 머물고 있는 거고, 코스닥은 그 연초에 660포인트였어요. 저점이 1월 초순에. 그런데 요번에 종가 기준으로 해서 900포인트가 넘었거든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스닥은 최근 그 고점이 2021년 8월 달에 1,060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코스피는 그때 아시다시피 이제 3,300포인트. 여기 1,060 코스닥. 코스피는 이때 3,300. 그랬는데 코스피는 아주 택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코스닥은 꽤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게 거의 대부분 2차 전지 섹터에서 급등을 하면서 그냥 우리가 주봉을 보면 여기였잖아요. 여기 1,060인데 여기 바닥에서 오바로 해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일봉으로 봐도 조금, 그래서 지금 키 맞추기 식으로 이제 한 요 정도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가 이제 800포인트 선인데 제가 보기에 800을 깨고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여기까지가 지금 단기 급등에 대한 이제 반대적으로 매물이 여러 가지 겹쳐가지고 또 중국 증시도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홍콩 증시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이제 강하게 나온 거예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일관성이 없는데 코스닥은 지금 지난주부터 오늘까지예요.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니까는 8거래일 연속 코스닥은 매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2, 4, 5, 5일 연속 3일 떨어지면 흑산병 그래가지고 추가 하락이 있는 건데, 이거는 내리 반등 한 번도 안 주고 5일 연속 그렇게. 이것도 또 그래프를 보니까 딱 여기까지 정도면 이제 반등. 그렇다고 급격한 V자 반등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 이제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이 같이 좀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코스피도 저기 밑에까지 뭐 2,400을 깨고 내려가는 건 아니고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해가지고 숨고르기에 들어가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2,500을 전후로 해가지고 2,450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코스닥이 얼추 61선에 이렇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삼성 SDI 같이 이제 2차 전지 중에서 이렇게 보면 61선까지 온 거는 이제 괜찮지 않나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피 주봉을 보면 어쨌든 이게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회장님께서는 이제 폭락장은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거는 확실하게 끝났다고 보는 게 오늘 같은 경우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1분기보다 적자폭이 확대됐다고요.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악재들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악재는 없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기업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 그런 건데, 기업 실적이 나쁘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올랐다라는 것은 향후에 이제 주가 회복,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 반도체 쪽이 그 발목을 지금 잡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나쁜데 더 이상 나빠지고, 그래서 주가가 더 이상 뭐 우리가 바닥은 확인이 된 거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 작년에 2,150, 연초에 2,200.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연초에 660포인트. 네. 거기에서 단지 급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오는 거고, 네. 뭐 폭락.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제 그런 리포터도 나왔거든요. 3분기에 이후 주가가 바닥을 또 다시 가가지고 저점이 2,150이라고 그리고 2,150이요? 그리고 상단을 2,450이라고 네. SK증권에서 그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2,150이면 거의 뭐 여기 근처까지. 다시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쪽 증권사 견해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심하게 떨어지면 지금 61선 요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이제 기업 실적 진행되는 거, 또 우리나라 무역 수지 개선되는 거, 또 여러 가지.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리오프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지고서 주가가 좀 하락하고 우리나라 리오프닝 주가 타격을 좀 받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렇게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 한번 회장님 경기 침체 그런 것들은 증시 이미 거의 대부분 다 반영됐다. 그래서 그 저점까지 갈 확률은 거의 없다. 저는 근데 또 그렇게 봐요. 그렇다고 엄청 위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않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도 오늘 나스닥 같은 경우 다우가 급격히 하락을 한 게 유동성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거예요. 거기 지방은행 같은 경우 다시 이제 그 SVB 여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그러지지는 않았다 보니까는 그 여파들이 보통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진이 한 번 나도 그 다음에 뭐가 또 생겨요. 여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진이 때로는 본진보다도 더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 비슷하게는 오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려고 그러면 올해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가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 여하에 따라 달렸지만은 한 2,700. 그러면 지난번에 2,580포인트 갔을 때는 100포인트 빼기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떨어지면서 상승 여력이 한 200포인트 정도 나중에 3분기 정도 들어가면서 만약에 반도체 경기 전체가 조금 괜찮아지는 기미가 보이면 그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럼 말씀하신 이제 아까 반도체 얘기해 주셨어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차트 띄워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여기 이것도 급격하게 못 올라가죠. 그냥 요거처럼 중간값에서 맴맴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중간값에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최악일 때 이제 연초에 그랬던 거고 1일날 이럴 때 우리가 2일날 3일날 장 초반에 2200이 순간적으로 깨지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외국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를 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좀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고 요때는 1분기 실적에서 이제 예측할 때 적자가 클 거라고는 그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던 거예요. 였는데 실적 발표하고서 요때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 1분기 실적에서 역시 예상할 때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나빴던 거죠. 그러다가 실적이 나오니까 또 급등을 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어제만 해도 또 급락을 했다가 막상 실적이 발표되니까는 또 조금 오늘 소폭 올랐던 거죠. 그러니까 요 상태예요. 지금 그렇다고 그 디램 값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경기 실적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본격적으로 뭐 올라가는 조짐은 안 보이니까는 이걸 하방으로 해가고 이거를 상단으로 해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큰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차 전지로 그때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도 이 주식이 연속성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이 없는 거예요. 반도체가 좋다고 하긴 하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에서 용인 쪽에 대규모 투자하기로 했었잖아요. 반도체. 그러다 보니까 그때 또 반등을 했던 거거든요.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주들이. 이게 단기간에 또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일부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니까 그 한미 반도체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가 그 소재 장비 쪽에 있잖아요. 그 반도체 업종들이 또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올랐다고 싶으니까 또 급락을 하고 그래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이게 선취매를 해가지고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좋다고 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거는 벌써 또 조금 오르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늦게 투자하면은
손해를 보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되는 쪽에 그냥 2차 전지 쪽에 그냥 쏠림 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거고.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여기에서는 그때 이제 연속적으로 뉴스가 나왔잖아요. 대규모 투자하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떤 상승세를 탔는데 이제 어제 이것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급락을 했다가 이것도 여기가 지지선이죠. 이제 60일선이 지지선이라 지난번에는 6만 원 밑으로도 떨어졌는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요 6만 3천 원을 지지로 해가지고 이것도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지 지금 당장 여기에서 치고 쭉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이제 중요한 거는 1분기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4월 중순이니까는 네. 2분기 실적이 7월 중순에 발표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급상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아주 중요한 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거기에서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대폭 상승을 한다든가 그러면 경기 전체가 그러니까 둔화해서 탈피하는 시그널로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2분기 이제 예상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5월 달쯤 되면은 6월 달, 5월 달 되면은 2분기 예상 실적이 나오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시장 전체가 네.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